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오늘도 다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유방에 생긴 멍울 유방암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방암의 대표 증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증이 없는 멍울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혹자들은 유방이 아프면 이게 유방암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유방암이 아프지 않을 때 그리고 뭐가 만져질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방의 피부가 색깔이 변한다든지 우툴두툴해진다든지 또 유두에서 분비물이 있을 때 유방암을 모두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부가 살짝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분은 유방 모양이 아예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두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유두가 함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유두의 모양이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간혹 이렇게 유두의 피부가 마치 귤 껍질처럼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귤 껍질처럼 부어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대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재밌는 카툰인데 유방에 이렇게 혹이 보이는 경우, 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경우, 또 피부가 이렇게 거칠거칠한 경우, 또 붉은색으로 변한 경우, 유두에서 피가 나는 경우, 또 피부가 함몰된 경우, 잘 보이지는 않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겠죠. 요즘은 워낙 또 초기 유방암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오렌지 껍질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경우, 그리고 모양이 완전히 이상해진 경우, 유두가 이렇게 쏙 들어간 경우, 또 이렇게 혈관이 도드라진 경우, 피부를 뚫고 뭔가 자라는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방암을 시사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증상이 아니라 말씀드린 증상이 발생한다면 꼭 병원을 찾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유방통, 우리가 아픈 게 병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유방통은 질병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고요. 그냥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방통이 있다고 해서 절대 유방암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성의 절반 이상이 유방통을 경험을 하고 있고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혹은 카페인, 지방 섭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마치 생리통처럼 생리를 할 때 배가 아픈 것처럼 가슴이 아픈 것도 생리통과 유사한 증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브라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것들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먹게 되면 한 70-80% 이상에서 또 그 통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진통제, 또 항우울제 같은 것들도 유방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증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대림성모병원에서 유방통과 유방암의 어떤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실제로 60%의 여성이 유방통을 이유로 나 유방통이 있어요 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면 실제로 66명의 중에 유방암이 있었던 사람이 1.5%, 유방통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 한 2% 정도가 유방암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방통이 있든 없든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방통이 있다고 해서 그게 유방암의 증상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유방통이 있는 여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유방이 아파서 병원을 가봤더니 유방암이 있더라. 이 2명이 그런 분이었겠죠. 하지만 유방통이 없이 오신 분들도 유방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방통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암이 절대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성분들이 유방통의 강도가 세면 세질수록 유방암을 걱정하는 정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유방통이 심하면 더욱더 병원에 오셔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인 유방통, 생리 주기와 맞게 돌아가면서 아픈 것을 주기적인 유방통이라고 하고, 생리 주기와 무관하게 또 혹은 생리가 없는 여성들이 유방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비주기적인 유방통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유방통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고요. 한쪽 유방에서만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칼로 베거나 찌르는 듯한 느낌, 또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또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있는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방에 생긴 혹은 암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사실 유방 양성종양은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죠. 20-30% 정도의 여성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양성종양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양성종양이 유방암으로 변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양성종양이 있었던 여성들은 실제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2-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종양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으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해도 좋은 양성종양과 그 밖의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 유방낭종, 섬유낭종성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 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장 흔한 양성종양, 섬유선종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것들이 막 5cm, 10cm씩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3cm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암으로 발전할 확률은 1000분의 1, 암으로 발전할 확률은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6개월간의 정기검진으로 충분합니다. 2년이 지나면 1년간의 정기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으로 충분한 경우가 섬유선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성종양 중에서도 안심하면 안 되는 질환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엽상종양, 유두종, 또 유방염증, 이런 것들은 안심할 수 없겠죠. 우리가 칼로 째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지방괴사나 방사선 반응, 또 비정형 유방암 증식증, 비정형 소엽 증식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엽상종양도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요. 관내유두종도 수술이든 맘모톰이든 제거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거다,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를 반드시 주치선생님과 상의한 뒤에 이것을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제거할 것인지를 상담하셔야 합니다. 양성종양 반드시 제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종양의 경우에 대부분의 양성종양은 6개월 간격의 추적 관찰로 충분하고요.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완전 절제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비정형 세포가 섞여 있는 경우인데요. 비정형 세포의 경우에 유방암으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통해서, 단순한 샘플링이 아니고 전수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드리면, 유방암의 대표 증상, 통증이 없는 멍울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렸고요. 또 유방암과 유방통,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 주기적 유방통과 비주기적 유방통이 있지만 어쨌든 유방통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상의해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방에 생긴 양성혹과 악성혹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가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